所以大家我看完电影回来了.大长安西安은 또 제가 인연이 깊잖아요. 이 랑랑샤 샤야과이가 시오지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해서 안 볼 수가 없었어요. 영화가 상영된 지는 좀 됐는데 늦었지만 그래도 리뷰해볼게요. 今天视频有点长因为好的电影要说的多嘛而且当然会有关于电影内容的剧透所以看过电影的朋友잘看我警告了 그러면 편안하게 봐주세요. 우선 이 영화는 그림체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독보적이다. 我最近看了不少的动画片电影但是랑랑샤的美感是真的最佳的这是真心的 전통도 살리고 또 되게 세련됐어요. 다른 데선 보지 못한 개성이 있으면서도 매 장면이 와 진짜 아름답다 진짜 감각 있다 라고 생각이 됐어요. 특히 산이랑 물 배경이 많이 나오는데 보고 있으면 제가 마치 주인공들이랑 같이 두부 리오를 한 것처럼 마음이 굉장히 정화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요즘 대부분의 애니는 3D로 제작이 되잖아요. 싼웨이 동만 근데 랑랑샤는 특이하게 2D로 제작이 됐더라고요. 이런 애니메이션 환경 속에서 2D로 제작을 했다는 게 일단은 되게 대담하다고 느껴졌고 또 오히려 2D라서 더 개성이 있고 그런 중국 전통화의 느낌을 더 잘 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수묵화 기법이 애니메이션에 쓰이니까 너무 신선하고 여기 랑랑샤 포스터에 나와 있는 그 문구처럼 준진고펑이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화풍이었어요. 그리고 2D 만화인데도 신기한 게 화면이나 배경이 되게 입체적으로 느껴지고 되게 깊이감이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액션 장면들도 많은데 되게 생동감 있고 다이나믹하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압권이었던 부분은 마지막 요괴가 나오는 샤오레이 인스인가요? 그 절의 모습이랑 부처님이랑 부처를 지키는 장군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위압감을 몇 배는 더 실감나게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는 본인만의 확실한 개성이 있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这个 랑랑샤就是那种电影 대체 불가. 그 다음 스토리의 설정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영화는 서유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잖아요. 워낙 유명하고 고전인 스토리다 보니까 중국 분들은 당연히 다 아실 거고 한국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해요. 나라라 슈퍼보드라는 애니메이션이 엄청나게 인기였었고 그리고 신서유기라는 예능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되게 친숙해요. 또 일본에서도 드래곤볼 치롱주라는 명작이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헤이션화 우콩이라는 게임이 대박을 치면서 게이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익숙한 스토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영화를 보기 전에 저는 이게 오히려 약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선함이나 의외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다 다를까 이 영화는 그걸 한번 비틀었더라고요. 진짜 서유기 캐릭터를 모방하는 비루하고 소외된 요괴들의 이야기. 이 설명만 들어도 너무 짠하지 않나요? 주인공들이 다 하나씩 결점이 있는 캐릭터들이다 보니까 심지어 그 말 백마조차도 결함이 있어요. 말인데 제대로 걷지 못해서 그냥 끌고만 다니는 그래서 이런 허점과 단점 투성인 캐릭터들을 주인공으로 만들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의 COG가 탄생한 것 같아요. 원래 이야기의 익숙함도 가져가지만 신선함도 추가시키는 되게 훌륭한 설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在说之前我现在有点饿 이게 허마에서 시킨 건데 네 가지 맛이 들어있더라고요. 무시 광가오 이게 찡디엔인데 오늘 새로운 맛 이거 청양 마요 맛 새우칩 짠. 맥주 맛이 딱인 것 같아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这是零酒精的啤酒 잘 어울려요. 그럼 먹으면서 계속 얘기해볼게요. 이 4명의 주인공 중에 제가 가장 애정이 갔던 캐릭터는 샤오쭈야오였던 것 같아요. 따왕동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에서 사소한 일을 하던 돼지잖아요. 마치 갓 취업한 사회 초년생의 고군분투를 보는 것 같아서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샤오야오쭈의 집에 가서 어머니랑 가족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집 밖에서는 정말 부족함이 많은 사회원이지만 집에 있는 어머니한테는 가장 큰 자랑이 되는 막 동네 사람들 막 와보라고 막 하잖아요. 보면서 되게 뭉클했어요. 영화 보다 보면 샤오야오쭈가 항상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후루를 잘 챙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마시라고 챙겨준 물이었던 저 후루가 모성애를 상징하는 물건이었구나. 그래서 저렇게 항상 챙기고 다녔구나. 디테일 좋다 따뜻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어머니는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에 계속 안정적인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반면에 샤오야오쭈는 랑랑샤를 벗어나서 좀 새로운 세계를 보고 싶어하고 그 대비되는 것도 되게 현실적이라고 느껴졌어요. 근데 또 아버지는 그거를 잘했다고 아들아 잘했다고 하는 모습에 되게 빵 터졌어요.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그 동물에서 장면처럼 그 웃긴 거랑 되게 뭉클한 거랑 웃긴 거랑 감동적인 거랑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게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잘해요. 这个可能又是中国喜剧的优势吧中国特别会这种又笑又哭的喜剧 이런 분야는 정말 탑급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따싱싱 고릴라 친구도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여정에 가장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어리버리했던 친구가 결정적인 순간에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또 우직하게 의리도 있고 소신도 지킬 줄 아는 되게 멋있는 친구
친구더라고요. 그리고 라이하랑 말 많은 황슈랑도 되게 개성있고 재밌었던 캐릭터 같아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영화 내내 진짜 서유기 캐릭터들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진 않고 항상 사람들의 구전을 통해서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마치 그 세계에 들어간 것처럼 그 진짜 4명의 존재가 더 궁금해지고 더 위대하게 보이고 자꾸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 사람들이 서유기를 들었을 때 이런 느낌이었을까? 하고 간접 체험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몰입감을 끌어올리는 장치였던 것 같고, 그리고 스토리의 주된 주제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 대사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 영화의 이제 후반부쯤에 为什么他们能娶我们就不能娶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거든요. 이때가 더 이상 다른 누군가를 따라하는 모습이 아닌 정말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스스로를 믿게 되는 어떤 전환점 같은 순간인 것 같아서 그 대사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영화의 처음 시작할 때도 돌아보면 오로지 자신의 신분 상승과 불로장생을 위해서 쥐징하려는 목표를 세웠다면, 여정을 거듭할수록 자기 자신의 잠재력이나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또 마지막에는 가장 숭고하고 영웅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아이들을 구해내는 결말까지 히어로물이지만 많이 부족한 히어로들의 고군분투, 이렇게 한 편의 잘 만든 성장 영화를 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중요한 거,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주인공들의 이름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마지막 전투가 끝나고 한 친구가 와 하이프즈다오 니먼더 민즈나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대답하려는 순간 동물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끝내 답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영화 끝날 때까지 이름을 밝히지 못한 채 끝나는데, 보니까 영화의 영어 제목이 노바디더라고요. 아, 이래서 제목이 노바디였구나. 이 영화는 순우콩, 당성, 쭈바지의 샤성 같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을 위한 영화구나. 그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주인공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 설정, 여기서 소름이 쫙 돋았어요. 이 영화의 주제랑 잘 맞아 떨어지면서 되게 임팩트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영웅적인 이야기나 또 역사적인 이야기나 항상 이름 없는 그 노바디들의 희생이 녹아있다, 좀 그런 위로같이 들리기도 했어요. 또 그거 말고도 뭐 영화의 음악이라든지 효과음이라든지 중간에 샴베이 빵인더 그런 노래도 나오고, 배우들의 연기, 목소리 연기는 정말 중요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2D 애니다 보니까 조금 부족할 수 있는 시각적인 자극을 효과음이랑 적절한 음악들, 그리고 배우들의 목소리 연기가 지루하지 않게 꽉꽉 잘 채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最近从哪吒到这部浪浪像小妖怪，我觉得中国动漫片的质量真的越来越好。 좋은 영화를 보게 되면 여운이 길게 남는데 이 영화가 그럴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제가 인상 깊게 본 중국 영화가 있으면 이렇게 찾아올게요. 那今天的视频到这儿，拜拜，안녕。